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봉인되었던 롯데 관련 영상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진짜 찍으려고 했는데 찍을 건덕지가 없다 보니까는 네. 느려졌고, 빨리 벨라스케스 영상은 뒤로 밀어야 되는데 계속 앞에 있으니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롯데의 새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엘빈 로드리게스 영상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법이 있으니까 아마 이희영 위원의 냉철한 평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차마 롯데 팬들을 적으로 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컷 돌렸는데 뭘 갑자기... 돌려요. 저는 항상 롯데 팬이었습니다. 네.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요 프로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생으로 27살 선수예요. 193cm에 97kg,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우투우타 도미니카 출신의 선수입니다. 나이가 참 좋네요. 적당하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 아니겠습니까? 27살이요? 네. 유망주를 데려오면 안 되지. 롯데 상대 성적을 내야 되는데. 2014년에 LA 에인절스 국제 계약으로 입단을 했고요. 2017년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 됐는데 당시에 저스틴 업튼 트레이드 때 추후지명 선수로 트레이드가 됐었어요. 2020년 디트로이트 팀 유망주 전체 18위에 오른 적도 있었던 선수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에인절스, 디트로이트, 템파베이, 미러키, 볼티모어, 애리조나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레인저스에서 루키리그 성적은 괜찮았지만 10대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에인저스의 최고 투수 유망주가 바리아였었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데뷔를 2022년 디트로이트에서 했는데 그 당시의 선발 투수가 스쿠버리였습니다. 그때 엘딘에 대한 성적은 좋지는 않았어요. 2와 3분의 2인이 4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디트로이트가 하이삭스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디트로이트의 득점을 책임졌던 타자가 레이에스였죠. 한 번 도우미는 영원한 도움이다. KB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레이에스가 엘빈이 등판할 때는 계속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3시즌 동안 15경기 7번의 선발 나와서 승리를 한 번도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6패에 9.40을 기록을 했고요. 2025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7경기 뛰었는데 9.15의 평균 자책점.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은 썩 좋지 못했고, 마이너에서 9시즌 뛰었고 트리플 A에서 총 4시즌을 뛰었는데 트리플 A에서 63경기, 선발로는 33경기 뛰었고 13승 7패에 4.65의 평균 자책점. 특히 이 선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점이 피홈런이거든요. 메이저 통산 피홈런이 9이닝당 3.6개고 마이너에서 통산 1.2개. 근데 트리플 A 통산 4시즌에서는 1.7개의 9이닝당 피홈런을 기록을 했어요. 피홈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많았습니다. 이따 뒤에 우려스러운 부분에 저희 둘 다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트리플 A에서 주로 뛰었었는데 9이닝당 피홈런 수가 2.38개로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어요. 특히나 이 피홈런의 비중이 PCL이었다면 그래도 좀 감안을 하고 보겠지만은 IL에서 뛰었던 투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일본 리그에서도 2시즌 정도 뛰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피홈런의 개수가 9이닝당 0.7개로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엘빈 로드리게스의 주요 구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시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심이 평균 구속이 94.3마일이 나왔고요. 커브가 20% 정도, 그리고 커터, 스위퍼, 체인지업,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선수인데 체인지업은 6% 던지고 커브, 스위퍼, 브레이킹 볼을 또 많이 던지는 투수입니다. 저는 트리플 A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포심과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 커터 순으로 많이 던졌었고, 포심의 평균 구속이 94마일 정도 나왔고 스위퍼가 80마일 초반대, 커브가 70마일 후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엘빈 로드리게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시 KBO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9위를 뽑고 싶습니다. 빠른 공이 평균 94마일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뭐 최대 98마일까지도 찍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속이면은 충분히 KBO 리그에서 통할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인 조건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나이도 젊고 피지컬도 좋은 편이고 또 찍어 누를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KBO 리그에서 ABS 시스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고, 트리플 A에서의 기록을 보면 타자와의 승부를 피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 선수는 반드시 1선발을 맡아줘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승부사 기질은 타고나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유망주 시절에도 스카우팅 리포트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의 공략을 잘하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는 피칭을 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두 번째로 뽑은 것은 해외 무대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중요하죠. 앞서 NPB에서 2시즌 뛰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가긴 했지만 해외 무대에서도 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점도 엘빈 로드리게스에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에요. 로드리게스가 NPB에서 선발로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두 시즌을 뛰면서 아시아 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다는 거는 높게 보거든요. 전 두 번째로 기대하는 부분은 레퍼토리입니다. 선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퍼토리가 확충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렵잖아요. 투피치로만 갈 수 있는 투수는 절대 아니었는데 브레이킹볼, 오프스피드 피치 여기다가 변형 패스트볼 커터까지 다 구사를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을 때도 또 다른 레퍼토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투수라고 봤고요. 포심이나 브레이킹볼의 회전수가 평균 2,400km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브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왔었고 그쵸. 특히나 포심의 스윙 모먼트가 평균 18.4인치 트리플 A 기준으로 메이저리그에서는 19.3인치였어요. 알렉스 베시아가 하이 패스트볼을 가장 잘 던지는 투수인데 이 선수의 평균 스윙 모먼트가 20인치라는 걸 감안했을 때 하이 패스트볼의 스윙 모먼트는 상당히 좋다. 이런 구종들의 재질을 좋게 봐서 레퍼토리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뽑은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스트라이크 존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컨트롤이에요. 아 이게 이어지네. 컨트롤은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잠깐만 그럼 커맨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거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해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엣지 피칭 안 됩니까? 지켜봐야겠죠. 스트라이크 존은 확실하게 폭격할 수 있는 컨트롤을 그치. 가지고 네. 있다. 디트로이트 유망주 시절에도 그런 능력을 높게 평가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볼을 많이 던지면서 팬들을 열받게 하는 일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기부여입니다. 메리 켈리와 패디뿐만 아니라 앤더슨, 폰세, 와이스가 전부 다 메이저리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KBO 리그가 기회의 장으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엘빈 로드리게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고 엘빈이 미국에서 선발로 시즌을 치른 게 2023년이었습니다. 2년 전이었었죠. 그 뒤부터 불펜으로 줄고 나왔는데 본인이 선발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는 거는 준비를 잘할 것이고 선발로서의 빌드업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선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과정은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공인구라든지 구종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KBO 리그에 와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투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할 투수라는 부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들과 잘 어우러졌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장점은 브레이킹 볼인데요. 커브와 스위퍼인데 마이너에서는 커브 성적이 안 좋았지만 메이저에서 커브를 가장 많이 던지면서 피안타율도 2할 1푼 4리, 피장타율도 2할 8푼 6리, 피홈런도 하나도 허용하지를 않았고요. 메이저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을 보였고 회전수 같은 경우에도 2,700회 정도로 커브 회전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KBO 공인구가 조금 더 메이저리그 공인구보다 손에 쫙 달라붙는 맞아요. 경향이 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KBO 와서 회전수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스위퍼 같은 경우에서도 메이저와 마이너 모두 통하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KBO 리그에서 스위퍼를 가진 투수들이 성공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도 브레이킹볼은 확실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90마일 초중반대의 포심과 80마일 초반대의 스위퍼 그리고 커브가 평균 70마일 후반대에 나오다 보니까 구속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그쵸. 타이밍 싸움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한다면은 엘빈 로드리게스에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항상 좋은 부분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우려했던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도 이게 묻히더라고요.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엘빈 로드리게스에게 우려스러운 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같이 하시죠. 가장 피홈런이죠. 큰 건, 네. 피홈런이죠. 피홈런이 메이저리그에서 통상 9이닝당 3.59개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레벨이 아예 다르니까. 근데 마이너에서의 9이닝당 피홈런 수를 보더라도 통상 트리플 A에서 1.7개, 더블 A에서도 2.1개였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의 접근법을 좀 따져봐야 돼요. 올해 트리플 A에서의 피홈런이 12개거든요. 이 가운데 6개가 포심이었습니다. 그쵸. 네, 메이저리그 통상 피홈런도 21개인데 14개가 포심이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피홈런의 주범이 포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엘빈은 하이 패스트볼을 굉장히 즐겨 던지는 투수입니다. 이 하이 패스트볼이라는 게 헛스윙과 빗맞은 타구를 유도하는데 특화된 전략이지만 문제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제구가 낮아져도 몰린 공이라든지 그쵸. 밋밋하게 들어가는 높은 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엘빈 로드리게스의 메이저리그 피홈런을 맞은 공의 존들을 보면은 한 개만 빼고는 높은 쪽에 몰리는 공들이었어요. 이 선수가 KBO 리그 왔을 때 선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중후반에 분명히 스태미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하이 패스트볼을 경기 중후반에 가져가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 KBO 리그에서 홈런의 허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라팍이라든지 랜더스필드는 그 누구도 긴장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이 선수가 거기 안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이 선수는 구종의 활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피칭 디자인의 재정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서 첫 번째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뽑았습니다. 저도 피홈런 문제를 뽑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떨어지는 커맨드거든요. 앞서서 컨트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데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공의 퀄리티, 질을 얘기하는 건데 메이저에서는 하이 패스트볼이 많이 맞았지만 마이너에서는 낮은 공도 굉장히 많이 맞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트라이크 존에 실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KBO 리그에 왔을 때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공들의 퀄리티가 좋아져야지만 그렇지. 피홈런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공의 구위로 인해서 ABS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면 형이 말했던 스트라이크 퀄리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스트라이크만 던지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접근법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번째가 어쨌든 좋지 않은 숫자들입니다. 예전에 이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숫자가 자신의 모든 걸 정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건 맞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전부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수가 걸어온 증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시할 수 없는데 올해 트리플 A에서의 FIP가 6.08이었습니다. 밥입이 지나치게 높았다거나 아니면 잔루율이 지나치게 낮았다거나 이런 불운한 요소가 곁들여진 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에 FIP는 일단 그대로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안타율도 2할 8푼 8리, WHIP도 1.39, 트리플 A에서 스위퍼 제외했을 때 부정돌, 피안타율이 전부 다 3할을 넘겼다. 현재 피칭의 퀄리티가 트리플 A 타자에게도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 선수는 가지고 있는 걸로 KBO 리그에 그대로 부딪혔을 때 이 숫자가 크게 개선될 여지는 낮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현재 수준보다는 분명히 좋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좋지 않은 숫자들을 찍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선정해봤습니다. 저도 두 번째 단점, 좌타자 상대 두무기의 부재입니다. 그쵸. 구종별 성적을 봐도 포심이 3할 1푼 8리, 4피 홈런, 커터가 3할 3푼 3리에 1피 홈런, 커브도 3할 6푼 8리, 스위퍼도 3할 3푼 3리, 그리고 좌타자 상대로 위력을 발휘해야 될 체인지업 역시도 3할 8푼 9리의 피안타율을 기록을 할 정도로 좌타자 상대할 때 주무기가 없는 투수거든요. KBO 리그가 또 좋은 좌타자들이 많은 리그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우려스러운 점은 경기 운영이에요. 저는 선발에게 구위나 제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경기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선발 투수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없을 뿐더러 길게 이닝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변수들이 산재하는데 그때 선발 투수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2022년에 디토트 시절 티핑 논란이 있었죠. 양키스 타자들이 이 선수가 3루를 좀 더 오랫동안 응시하게 되면은 패스트볼이 들어오고 아니면은 오프스피드 피치나 브레이킹볼이 들어온다는 걸 눈치를 채가지고 이 선수를 크게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웬만한 투수들에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 선수가 내가 왜 이렇게 맞아가지에 대한 그 생각을 못했어요. 포수가 계속 이런저런 액션을 주는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모습이 감지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발로 KBO 리그 나왔을 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KBO 리그 타자들이나 팀들도 해당 선수의 약점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을 캐치하는데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3년 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감보아의 경우를 봐도 견제 동작이 워낙 느리다 보니까 그치. 그 점을 이용하는 상대 팀들이 많았는데 그런 티핑이나 약점을 보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감바바는 좋아야 돼. 당연히 좋아요. 받는 돈이 달라.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뽑은 단점은 체력 문제입니다. 감보아도 마이너에서 주로 불펜 투수로 활약을 하다가 맞아. KBO 와서 선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했었잖아요. 엘빈 로드리게스 역시도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2025 시즌에 선발로 뛴 경기가 마이너 메이저 도합 4경기인데 그 4경기에서 최다 투구수가 76개, 80개 이상 던진 경기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루키 레벨부터 선발 투수를 맡긴 했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선발 경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루키 레벨부터 더블 A까지 104경기 중에 99번의 선발 등판을 했는데 트리플 A 통산 63경기 중에 33경기만 선발 등판을 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15경기 중 7경기, NPB에서도 39경기 중에 7경기만 선발 등판을 했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선발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겨울 동안에 스태미나를 잘 보강해서 롯데에서는 꾸준히 선발 출전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보라스의 주행거리 이론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어깨가 싱싱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가요? 10경기 연속 109 이상 던져도 충분히 싱싱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그동안 안 던졌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던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10게임 이상 109 이상 투구를 해도 잘 던져야지 3, 4회 던지는데 투구수 80개 되고 이러면 그치, 안 아무 되지. 의미가 없지 이거는. 그치. 예.
오늘은 저희가 롯데 새로운 외국인 투수 이창섭 위원이 기대하고 있는 1선발 엘빈 로드리게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롯데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영님은 또 알겠지만 외국인 선수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룰5 드래프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계속 투수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투수들은 항상 경쟁이 붙기 마련인데 이 선수도 분명히 경쟁이 붙은 투수란 말이에요. 롯데가 그러한 와중에 이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고, 저는 엘빈 로드리게스는 벨라스케스의 선례를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걸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KBO 리그에 와서 메리 켈리라든지 패디라든지 폰세라든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선수도 KBO 리그에서 더 좋아지는 부분이 나와줘야 제가 얘기했던 1선발 역할을 능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3선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던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잘 고쳐나가면서 1선발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큰 거죠. 그러면 엘빈 로드리게스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 15만에 필요 없습니다. 조회수 15만과 엘빈의 15승가 했을 때 15승 원합니다, 당연히. 저는 20만에도 필요 없습니다. 20승을 원하지. 과연 이창섭 위원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내년 시즌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비슬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